네, 반갑습니다. 원가관리사 2급 7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가회계의 흐름, 연습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회계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재무회계 목적에 해당한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재무회계입니다. 원가회계하고는 무관하죠. 1번을 보면 재무제표 작성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죠. 원가 통제에 대한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에게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원가회계 목적이에요. 그런데 4번 지문은 재무회계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총고정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 원가는 역행하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 원가는 감소합니다. 자,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다 옳은 내용이에요. 3번 문제,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조간접비는 가공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공비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네, 2번 모든 노무비를 포함하지 않죠.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간접 노무비만을 포함합니다. 제조간접비 안에는 변동비도 있지만 고정비도 있죠. 4번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위하여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먼저 단기 총 제조원가가 보이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걸 모두 합한 것이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6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직접비 기본 원가가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조 간접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5번 문제. 다음 중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비에도 해당되는 것은 직접 노무비가 되죠. 6번째 문제입니다. 직접 재료비가 증가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은 직접 재료비의 증가는 제공품 원가를 높여주죠. 그리고 제공품의 원가가 높아질수록
네, 나중에 완성됐을 때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죠. 제품의 원가가 높아진 상태에서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제조 간접비가 영향을 안 받는 것이죠. 1번 문제. 다음 중 제조 원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8번째 문제. 제조 원가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광고 선전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죠. 다음 중 원가 집계 개정 후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먼저 재료비가 제조 공정에 투입되면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요.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원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10번 다음 중 일반적인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글자만 따서 요, 부, 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되고요.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되면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구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바로 단기 말 판매되지 않은 제품 재고액을 말하죠. 그것은 매출원가에 기록이 되고요. 매출원가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즉 손익계산서에 집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12번 단기 총 제조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큰 경우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매출원가보다 크다. 2번 기말 제품 재고액이 기초 제품 재고액보다 작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기초 제품 재고액보다 크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 여기에서 4번이 되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고 나온 값이에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크면 클수록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죠. 13번 주식회사 현대의 원가 자료입니다. 5월에 원재료 소비액을 구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재료비 T 계정을 그려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월초 재고액이 40만 원. 월말 재고액이 30만 원. 당월 매입액이 50만 원. 차변합계가 90만 원이 나오죠. 대변합계도 90만 원이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재료비, 소비액이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이죠. 이것이 바로 제공품으로 이제 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직접제로 매입액을 구한다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제로비 기초 제로 재고액 단기 제로 매입액 기말 제로 재고액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다음에 제조 경비 그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기초 제공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단기 제품 원가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10,000원이에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000원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직접 노무비 소비액은 20,000원이에요. 기초 직접 제로 재고액은 20,000원입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20,000원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90,000원이에요. 제조간접비 소비액은 30,000원입니다. 이 제조경비 안에 들어가야 되죠. 기말 직접제로 재고액은 10,000원입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90,000원이니까 여기서 제조경비 30,000원, 직접 노무비 20,000원, 그래서 가공 원가가 50,00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에서 가공 원가 5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직접 제로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제로 재고액과 단기제로 매입액을 더하면 단기 생산 가능 제로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말의 미사용 제로 재고액 10,000원을 차감하면 제로비가 나오죠. 그러면 단기제로 매입액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X예요. 여기서 10,000원을 차감하면 이제 40,000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20,000원 플러스 X 마이너스 기말 제로 재고액 이렇게 했을 때 제로비가 40,000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산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자, 20,000원에서 X를 더한 값에서 10,000원을 차감했더니 40,000원이 나오더라.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역산해서 풀면 X의 값은 30,0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 노무비 소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월 발생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인데
노무비 소비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 5만 원을 미지급합니다.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 10만 원, 또 당월에 발생한 노무비 5만 원을 미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월에 노동하고 미지급한 노무비를 당월에 현금으로 10,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전월분이죠. 전월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당월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제 지우고 10만 원 현금 지급한 거에서 10,000원을 차감하면 9만 원이 되고 9만 원에서 5만 원을 더하면 14만 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월 발생한 걸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10만 원 주었는데 이 중에 전월에 노동하고 미지급한 노무비 10,000원이 포함된 거였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0,000원을 차감한 9만 원에 당월 발생 미지급한 노무비 5만 원을 더한 값이 14만 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5월에 제조간접비를 계산해라. 당해 연도의 공장 재산세 72,000원, 상반기 기계수선비가 24,000원, 당월에 영업부 사무용품비가 25,000원. 영업부니까 이거 지우겠습니다. 당월에 공장 사무용품비 11,000원, 2, 4분기 공장보험료가 18,000원. 1, 4분기는 1월에서 3월이고요. 2, 4분기는 4월에서 6월이에요. 2, 4분기 3개월치 보험료가 18,000원입니다. 그럼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6,000원이 나오네요. 상반기 기계감가상각비가 18,000원입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입니다. 그러므로 18,000원 나누기 6개월을 해야 되죠. 그러면 3,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당해 연도의 공장재산세 72,000원. 72,000원 나누기 12개월을 해야 되죠. 그러면 6,000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상반기 기계수선비 24,000원 나누기 6개월 그럼 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월에 공장 사무용품비가 11,000원. 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6,000원, 3,000원, 6,000원, 4,000원, 11,000원. 이렇게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네, 3만 원이 나오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직접 재료비가 10,000원, 제조간접비가 5만 원, 직접 노무비가 3만 원이네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만 원이 되죠.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당월 원재료 매입액은 10,000원, 기말 원재료는 기초에 비해서 5,000원이 증가했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직접 재료비를 구해야 되는데요. 기초 재료 재고액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0. 그 다음에 단기 재료 매입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000원이 증가했으니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마이너스 하면 직접 재료비는 5,000원이 되죠. 두 번째, 직접 노무비를 풀어봅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재료비의 130%네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5,000원에 곱하기 1.3이죠. 5,000원 곱하기 1.3. 그러면 6,500원이 나옵니다. 제조간접비는 8,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5,000원 더하기 6,500원 더하기 8,500원.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20,000원이 나옵니다. 기초 제공품 예, 없고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하여 10,000원이 증가합니다. 단기 제품 총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단기 총 제조 원가 20,000원에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10,000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10,00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라. 매출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시계정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차변에 기초 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70만원, 기초 제품 재고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에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합니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죠. 구해보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150만원 더하기 기초제공품 재고액 15만원, 그리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25만원을 차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40만원이 돼요. 그래서 차변합계가 170만원이 됩니다. 대변합계도 170만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만원이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100만원, 정답 1번이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요약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의 과목,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니은, 단기총 제조원가는 180만원이다. 직접 재료비 100만원, 직접 농업비 50만원, 제조간접비 30만원. 이렇게 더하면은 18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죠? 디귿의 금액은 200만원이다. 180만원에 기초제공품 재고 원가를 더하니까 200만원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럼 디귿은 200만원으로 써주고 기말 제공품 원가 40만원 차감하면 리을의 금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되죠. 2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에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월초 제공품, 또 월말 제공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공품, 월초 제공품의 원가가 15만원, 월말 제공품 원가가 10만원이에요. 왼쪽 합계가 50만원이니까 여기 완성품 원가는 4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완성품 원가 40만원 나누기 당월 제품 판매 수량이 있고 월초 제품 수량이 있네요. 네, 완성된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수량으로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월 제품 판매 수량이 1100개다. 그러면 매출원가 T 계정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1100개예요. 그 다음에 월초 제품 수량이 600개입니다. 월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수량, 월말 제품 수량이 500개예요. 그러면 모두 1600개가 되죠. 자, 왼쪽 합계도 1600개가 돼요. 그러면 1000개가 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완성 수량이죠. 그러면 완성품 원가 40만원에 이 완성 수량 1000을 나누면 됩니다. (40만원) 나누기 1000 하면 4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400원이 됩니다. 자, 2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재료비 100만원, 직접 농업비 200만원, 제조간접비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주가공비 50만원이 있는데요. 이 50만원은 제조간접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볼까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00만원 더하기 직접 농업비 200만원 더하기 제조간접비 150만원. 그러면 450만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기초제공품 재고액 350만원이 있죠. 합계를 구해봅니다. 800만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면 800만원하고 이 800만원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했을 때 800만원이니까 X의 값은 0이 되겠네요. 이게 외주가공비를 이 외주가공비를 제조간접비 안에 더하면은 그 200만원이 되니까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가 5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하면은 85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50만원이 됩니다. 근데 보통 문제에서 보면은 이 외주 가공비가 제조 간접비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함정으로 내는데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주 가공비를 제조 간접비에다가 더해서 구하는 형태로 나오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또 외주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별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으면 외주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 안에 포함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제공품 재고액은 0이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0이 안 되고 50만 원이 되려면 외주 가공비는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번 문제는 이 정답 50만 원이라고 보기보다는 0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 외주 가공비가 제조 간접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원재료 기초, 매입, 투입에 기말 재고가 있죠. 이 둘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나오게 되죠. 90에서 30을 빼면 6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40만 원, 제조간접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을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오죠.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 제공품이 15만 원이 있어요. 더하기 15만 원을 하면 16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65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65만 원을 차감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00만 원이에요. 2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상록가구의 2007년 12월 30일 현재 재고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말 재고자산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20X8년 1월 중 거래 내역은 이렇게 있네요. 시계정을 이용하여 원가 흐름을 파악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제 재료비 기초가 1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전에 걸 보시면 재료비 100만 원 기초,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200, 기초 제품이 250만 원이 있어요. 자, 재료 500만 원은 현금으로 매입하고, 매입 5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가겠죠. 그리고 200만 원 외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총 매입액은 5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이죠. 500만 원은, 재료 500만 원은 현금으로 매입을 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가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한다면은, 지금 매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0만 원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현금 매입하고 나머지 외상 매입한 거랑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한다면 500만 원이지만 발생주의 기준으로 한다면 7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매입은. 그래서 이 500만 원 아닙니다.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재료 외상 매입금은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죠. 참고조사 결과 재료 미사용액이 200만 원이 있네요. 단회사에서 수량은 필사법으로 파악하고 단가는 손익손출법으로 이용합니다. 자, 재료 미사용액 200만 원은 바로 기말 200만 원이 되죠. 재료 소비액 중 30%는 보조 재료네요. 자, 그러면은 800만 원에서 기초 100만 원과 매입 700만 원, 800만 원에서 200을 뺀 600만 원이 소비액이란 얘기죠. 600만 원이 소비액이에요. 그래서 이 정답이 좀 틀리게 나와가지고 여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으로 이제 보시고요. 600만 원에서 30%는 간접 재료비란 얘기죠. 그러면 곱하기 30%를 하면은 180만 원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간접 재료비가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이 돼야 되죠.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300만 원, 당월 지급 300만 원. 당월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5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당월 미지급 50만 원이 여기 차변에 함께 기록이 됩니다. 공장 감독자 급여가 150만 원, 간접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간접 노무비가 150만 원 기록이 되죠. 일용직 근로자에게 20만 원을 지급을 못했네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20만 원, 당월 미지급이 됩니다. 20만 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전월 미지급액이 2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전월 미지급액 20만 원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비 성격이면 직접 노무비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예제에는 없네요. 보험료 3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비에서 보험료 30만 원이 왼쪽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전기료 20만 원은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지급한 거죠. 그래서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당월 전기료 20만 원을 기록합니다. 당월분이에요. 20만 원은. 그리고 본사에서 사용할 소모품, 본사 경비니까 제조 원가하고는 무관합니다. 당월 가구에 사용할 당시 문양에 대해 당일 문양으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했는데 외주 가공비네요. 외주 가공비 50만 원을 이제 처리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조 간접비면 간접 경비에서 50만 원이 왼쪽 차변에 기록이 되고요. 이제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한다면 여기 제조 간접비 320만 원. 차변 합계 간접 재료비가 180만 원이니까요. 180만 원으로 수정하면 소비액은 달라지겠죠. 소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네, 380만 원이 됩니다. 네, 소비액은 3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제조 간접비 380만 원이 되죠. 제공품 계정의 기말 제공품은 200만 원이다. 기말 200만 원. 완성된 제공품을 제품 계정에 대체한다. 그러면 요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달라지죠. 차변 합계에서 기말을 뺀 나머지니까요. 제품의 미판매 기말 제품은 50만 원. 완성된 제품의 25%의 판매이익을 가산하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25%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 판매 원가가 나오죠. 이렇게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숫자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답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판매관리비는 지금 여기에 그 본사 경비가 있었었죠. 15만 원. 본사에 사용할 소모품, 그리고 본사 소모품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값이 달라지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원가가 나오면 지금 여기 25%의 판매이익을 가산했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아니네요. 이 매출원가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25%를 한 값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하면 차감하면 판매이익이 나옵니다. 판매이익이 나와요. 매출원가에 12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공품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출원가의 값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125%를 곱하면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는데요. 지금 제로 500만 원 현금 매입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단기 매입액은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로비 차변 계정의 매입액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으로 해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그 제공품의 완성품 원가 달라지고 제품 차변 계정의 제공품 원가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유선으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